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인가요? 열심히 공부하셨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여기 4-J의 3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요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에 떠올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Z라고 표현되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기억합니까? 잘 알 거예요. 처음 보는 분들도 기억을 하세요. 임피던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임피던스는 단위가 오음이 되는 거죠. 오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전압과 임피던스가 복소수 형태로 주어졌죠. 전압과 임피던스가 복소수 형태로 주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요 앞에 값 실수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실수로 표현되는 것, 허수 보호가 없는 J라고 하는 허수 단위가 없는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얘는 우리는 저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뒤에 J가 붙은 이 부분은 무슨 성분이죠? 이거를 리액턴스라고 하죠. 자, 저항은 R이고 단위는 오음이죠. 리액턴스는 단위는 역시 오음이 되죠. 이거는 X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에 리액턴스의 단위가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단위가 마이너스,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부호가. 여기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나요?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거,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거 다르죠? 리액턴스가 있는데 이 리액턴스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J로 나타나게 되고요. 마이너스 J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이렇게 J로 나타내는 거, 플러스 J로 나타내는 것은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J로 나타내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하죠?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죠.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 지금의 요게 이제 부호가 리액턴스의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죠? 이렇게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용량 리액턴스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용량 리액턴스는 콘덴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는 뭐에 의해서? 헨리, 즉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리액턴스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런 회로에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네요. 맞습니까?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주어졌죠. 이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4-J의 3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J의 3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얘는 이제 용량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오음이죠. 그리고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얘가 뭔가요? 단위가 볼트니까 전압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표현된 이 부분은 당연히 전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여기에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 보입니까? 이런 회로가 보이면 그 회로에 대해서 자, 여기에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에 대해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오음이 있죠? 여기 볼트가 있잖아요. 그럼 전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렇게 구하는 거. 전류를 구하는 것을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린 여기다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오음분의 볼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얘가 오음의 법칙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얼마였냐 하면 문제에서 주어지기로는 96 플러스 J의 28이고요. 다음에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주어졌죠? 4-J의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 알겠나요?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정리가 되나요? 자, 그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 한번 보죠. 요거.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분모에 보면요. 분모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분모에 보면. 허수가 존재하죠. 이렇게 분모에 보면 허수가 존재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허수가 있을 때는 계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실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분모에다가 분모의 공액복소수 4 플러스 j 의 3을 분자와 분모에다가 동일하게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동일하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되죠, 분모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액복소수를 곱해줬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액복소수. 그래서 복소수, 공액복소수가 얘가 되죠. 이것을 분자와 분모에 각각 곱해줬어요. 그러면 전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전개가 되죠. 그렇게 전개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4 곱하기 4. 그 다음에 다음 더하기 j 의 3에다가 4.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j 의 3에다가 4. 그 다음에 더하기 j 의 3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는 없어질 테고 결국 여기에 4의 제곱에 3의 제곱이 된다는 형식으로 요 분모가 바뀌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식을 세우라는 겁니다. 식을. 여기에 관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식을 세우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계산기에다가 넣으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관계식만 세우게 되면 이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계산기로 입력을 하면 된다. 96 플러스 j의 28에다가 4 마이너스 j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나오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96 플러스 다음에 28. 여기서 복소수니까 뭘 입력을 해야 됩니까? 입력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i라고 하는 것이 j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j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전기에서는 전류가 i니까 j를 허수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력을 하면 돼요. 이걸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Shift 버튼 누르고 여기에 있는 ENG 버튼 눌러야겠죠? 똑같습니다. 모든 계산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면 자, 4-j의 3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입력할 때 뭘 입력해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이거 입력해야 되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3의 호수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바로 나옵니다. 얼마죠? 2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도도 나옵니다. 여기 각도가 요게 53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요게 DEG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 있을 때 다른 것. RAD로 바뀌어 있을 때는 다른 값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걸 이렇게 바꾸면 전혀 다른 값이 나와요. 각도가 얼마죠? 0.92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뭐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죠. RAD. 이걸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되죠? DEG로 여러분들 항상 바꿔야 됩니다. DEG로.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계산기 눌러보면 이제 각도가 제대로 나오죠. 아크탄젠트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그 디그리 값을 그대로 찾아낼 수가 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계산기를 활용하게 되면 그냥 계산이 되거든요. 그냥 계산이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그냥 계산이 돼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답이 바로 보이는 거죠. 바로. 그런데 20인데요. 20인데 지금 이걸 보세요. 얼마가 나왔는가? 이 값의 전체 값은 20에다가 53.13이었잖아요. 지금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20에다가 각도가 53.13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답이 아닌 거죠. 그 크기가 10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53.13이라고 하는 이런 값이 나왔거든요. 이 53.13이라는 값은 지금 요거하고 요거 중에 어느 걸까요? 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면 되죠. 아크탄젠트 3분의 4가 53.13입니까? 아크탄젠트 4분의 3이 53.13입니까? 그거죠.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한번 계산기 그대로 한번 눌러보세요.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아크탄젠트 하면요. 탄젠트를 누르면 여기 있는 건 그냥 탄젠트잖아요. 그런데 아크탄젠트는 요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Shift를 눌러야 그리고 탄젠트를 눌러야 아크탄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Shift 누르고 다음에 탄젠트를 누르잖아요. 그럼 아크탄젠트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아크탄젠트가 나온 다음에 자, 아크탄젠트 나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크탄젠트 나온 다음에 자, 이렇게 하죠. 분수 넣고요. 여기다 4 넣고 그 다음에 3 넣는 거죠. 그리고 누르면요. 53.1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크탄젠트 3분의 4가 53.13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능한가요? 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요 값이 나왔잖아요. 요 값. 요 값이 나왔는데 그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값이. 요 값이 아크탄젠트 3분의 4하고 똑같은 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중에서 이 3분의 4는 알파잖아요. 그럼 여기 알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걸 쉽게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지수좌표라고 이렇게 불러요. 지수좌표. 지수좌표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크기가 20이고 각도가 53.13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하고 똑같은 것은 크기가 20이고 익스포넨셜 j2의 53.13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극좌표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지수로 표현하는 이 방법을 지수좌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1번이 되는 이유 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 무슨 이야기가 돼야 되냐면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죠? 예, 요런 부분. 요게 이제 뭡니까?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죠. 임피던스에 대한 이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임피던스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임피던스가 얼마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요 임피던스의 크기는요. 크기는 얼마입니까? 4의 제곱에 3의 제곱에 루트가 되겠죠. 각도는 어떻게 되죠? 아크탄젠트 3분의 4가 되죠.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가 5의 53.13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도 지금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임피던스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임피던스를
직교좌표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알아야지만이 이제 교류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다. 이 개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3장 기본 교류 회로 부분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저항이 뭔지는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항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잘 기억할 거예요. 단위가 옴이죠. 그리고 우리는 저항의 역수가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일, 인덕턴스. 인덕턴스는 단위가 어떤 단위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다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헨리를 가지고 코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전원이 직류입니다. 그러면 이거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성립하는 회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류로 했을 때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 인덕턴스에 대한 직류에서의 역할은 인덕턴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기학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코일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배우고요. 또 직류에 대해서 콘덴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류회로잖아요. 그러면 교류회로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전압이 변하고 전류가 흐르고 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인덕턴스 헨리라고 하는 회로가 구성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회로가 인덕턴스 헨리가 구성이 되는 회로냐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얘는 저항만의 회로고요.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압이 있는 거죠. 여기는 헨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페어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럼 구할 수 있나요? 여기는 전압은 볼트잖아요. 그럼 이 헨리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구할 수가 있나요? 자, 오음의 법칙을 적용 한번 해보세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오음의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볼트를 오음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 V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오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음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음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인덕턴스가 있다면 얘는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의 단위는 헨리인데 헨리로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뭐로 바꿔주는 거야? 오음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 여기에 이제 뭔가의 변환 요소가 있겠죠? 거기에 뭔가의 변환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L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X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는 게 X고 이걸 갖다 뭐라고 불러요? 리액턴스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리액턴스는 단위가 뭐로 되는 거예요? 오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 L에다가 요 앞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주면 그러면 오음이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2파이 F를 곱해주면 오음이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도 리액턴스는 이 J가 여기에 붙거든요. 여기에 붙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여기 이제 양의 값,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가요? 여기에 있는 J가. 이해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게 전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전압이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Vm의 사인의 오메가 T라고 하는 이런 전압의 볼트가 가해진다면 흐르는 전류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J의 2파이 F를 곱해주면 오음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거에 Vm의 사인의 오메가 T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죠. 이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J의 오메가 L, J의 2파이 FL 이건데 이걸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앞에는 실수는 0이고 허수가 제2의 2파이 FL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크기를 구해요? 0의 제곱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거 크기를 구하면 0의 제곱에 다음에 2파이 FL의 제곱을 이걸 더해가지고 루트 해주겠죠. 그 다음에 각도를 구하면 아크탄젠트 얘는 0분의 2파이 FL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제곱이 벗겨지면서 그냥 2파이 FL만 남고요. 각도가 90도가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제2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2의 의미. 이거의 의미가 있죠.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제2의 의미는 곧 90도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즉 제2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하고 똑같다? 1의 각의 90도와 똑같다. 그 다음에 제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1의 각에 90이 두 번 있잖아요. 그럼 90의 두 번이에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1의 각에 180도가 된다. 제2의 제곱은. 이렇게 가나요? 자, 이게 아니에요. 제2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어떻게 가자면 제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가 원 뜻이 뭐냐면은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1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1을 제곱하면. 제1을 제곱하면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제1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좌표에 대한 형식을 좀 이해를 하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2의 제곱은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허수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래 허수는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에서 x의 방정식의 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씌워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제곱이 되잖아요. 루트를 양변에 씌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위는 실수의 체계에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허수 단위라고 하자라고 해서 얘를 i라고 보는 거죠. 전기에서는 얘를 j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제2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2 하나는 1의 각에 90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원래 이렇게 보는 거죠. j2라고 하는 것은 0 플러스 j2하고 똑같다. j2의 1하고 똑같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각도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기본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j가 붙으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90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2파이 FL의 각에 90도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V는 각도가 여기 0도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VM의 각도가 0도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죠. 맞죠? VM의 각도가 0도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배운 페이저라고 그랬죠? 페이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VM의 각도가 0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파이 F L분의 VM의 각도가 요거 나누기잖아요. 나누기가 되면 빼기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90도가 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J는 얘가 1의 각에 마이너스 90도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순시의 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최대값이니까요. 이거는 2파이 FL 여기에 뭐가 돼요? VM이 되죠. 사인의 오메가 t인데 마이너스 90도거든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L회로가 되면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L회로에 대해서. 이해됩니까? 자, L회로에 대해서 그렇게 바뀌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L회로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 코일은 얘가 이제 코일이잖아요. 코일은 전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전류가 이 코일은 전류가 90도 늦다 뭐 이런 개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코일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코일은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단위를 뭘로 바꿔줘야 돼? 옴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J-오메가를 곱해주는 게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자, 개념적인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L만의 회로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L만의 회로에서 나타나는 전압,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VL이라고 하는 것은 L dt분의 di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은 L분의 1의 인테그랄 V dt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L분의 1의 인테그랄 Vm의 사인의 오메가 t를 dt를 해둔 거예요. t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어떻게 나와요? 그 값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메가 L분의 Vm이 나오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여기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J가 돼. 마이너스 J가. 다시 말해서 이대로 나와요.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는 이런 값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요게 나오게 되니까 요거에 대한 개념에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Vm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J 오메가 L. 그래서 요 마이너스 J를 요 밑으로 내리면 얘는 J 오메가 L분의 Vm의 사인의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압과 오음으로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J 오메가를 곱했을 때 오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데 이 부분이 하등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L이라고 하는 것을 헨리라고 하는 단위를 갖는데 이것을 오음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L에다가 J 오메가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리액턴스라고 한다. 그 개념을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리액턴스의 개념 이해되나요? 자, 리액턴스의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보면 자, 뭐가 있냐면 콘덴서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콘덴서가 있는데 이 콘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콘덴서도 단위가 뭐가 되나요? 단위가 이렇게 되는 파라드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걸로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오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콘덴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J의 오메가 C분의 1을 해주는 것이 이제 오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용량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일하고는 반대되는 차원을 가지고 있죠. 코일하고는 반대되는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요, 우리가 어디서 공부한 게 있냐면 자기학에서 이걸 배웠을 거예요. 자기학에서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저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R은 로우에다가 A분의 L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도전율의 A분의 L이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정전 용량은 어떻게 하죠? 정전 용량은 L분의 입실론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S가 되죠. 이게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잖아요. S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D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를 갖다가 S라고 하고 D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많이 봤죠. 그런데 S나 A나 똑같잖아요. S나 A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잠깐 한번 살펴보면 얘는 오음의 단위를 갖는 거죠. 얘는 파라드의 단위를 갖는 건데 이 경우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 있죠. 여기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시그마 도전율에 해당되는 게 유전율이 되는 거고 면적이고 이거 메타죠. 여기도 간격 메타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 차원이 그래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오음으로 바꾸려면 원래는 이제 차원이 이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바꾸려면 이렇게 역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수를 취하고 j-오메가를 곱해주면 오음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생긴 콘덴서도 지금처럼 이와 같이 대입하죠. 그 다음에 전압 그대로 대입하죠. 그러면 J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J가 붙겠죠. 그리고 이렇게 곱해질 텐데 요 J가 없어지면은 여기에 90도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콘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콘덴서 용량 리액턴스입니다. 이런 용량성 성분 콘덴서는 90도 앞선다. 무엇이 앞선다는 거죠?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즉 콘덴서는 90도 앞서고 코일은 90도 전류가 늦잖아요.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가보세요. 요 유도 리액턴스는 여기에 보면 전류가 90도 늦게 나오죠.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임피던스를 알아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피던스의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조금 이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들은 뭐 거의 다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 중에서 쭉 살펴보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문제를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 여기에 저항과 다음에 헨리가 주어졌죠. 여기는 마이크로파라드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회로에 직렬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런 전압을 가했을 때 C의 단자 전압이 얼마냐? C의 단자 전압, 여기 양단에 전압이 얼마가 걸리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오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오음으로 바꿔줘야지만이 우리는 이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오음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j-의 오메가를 곱해주게 된다는 거죠. j-의 오메가를 곱해준다는 거죠. 그 개념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오메가가 어디에 있어요? 오메가가 어디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보통 사인이 있다면 뒤에는 오메가 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가 얼마죠? 377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메가가 377이에요. 그래서 XL이라고 하는 것은 J의 오메가 377에다가 1.59를 해주는 겁니다. 1.59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J의 600이 나와요. 오음으로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죠. 구하는 거예요. J의 377이죠. 거기에 3.315가 되거든요.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J의 800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계산기로 눌러줘야 돼요. 계산기로 누르면 돼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누르면 돼요. 이해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계산기 누르는 거 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처럼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보고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요거를 우리 한번 눌러보자 이거예요. 그대로 한번 눌러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눌러집니까? 분수 누르겠죠. 그리고 1 누르고 화살표 눌러서 분모로 내려간 다음에 J 눌러주면 돼요. J. 근데 이 J는 보통 이제 뒤에다 누르는 거니까 377부터 할게요. 그냥 377부터 할게요. 여기다 곱하기 3.3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3.315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러면 계산기에 보면 요게 10의 x승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눌러요. 그래서 그거 누르고 3.315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거는 마이너스는 요거예요. 빼기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그럼 800이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J를 붙여주는 거예요. 뭐 가로를 하나 쳐주고, 얘가 허수 단위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가로를 하나 쳐주고 뒤에다가 허수를 하나 붙여줘요. 그러면 각도가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는 거, 이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죠? 어쨌든 마이너스 90도는 마이너스 J잖아요. 마이너스 J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Shift 누르고 2번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뀐단 말이에요. A 플러스 J의 B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죠. 자, 요거 눈을 누르고 할게요. Shift 2번 누르고 A 플러스 J의 B의 형태로 나타나면 0 마이너스, 요게 조금 중복이 되니까 지워볼게요. 이렇게 되면 0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눌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값들을 계산해내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다. 가능하겠죠?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여기에 100V에 대한 전압을 가했을 때 여기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식만 세워주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 임피던스가 하나고 여기 임피던스가 두 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압을 가하면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 어떻게 구하죠? 여기 전체 전압을 가하면 여기 전압 V2는요. V2는 임피던스에 비례하죠. 오음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 1, 2 더해준 것분에 자기 거, 거기에 전체 전압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전압분배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하나의 임피던스로 보는 거예요. 요걸 Z1이라고 보고 요거를 뭐라고 보는 거죠? Z2라고 보고 Z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200 플러스 J의 600이 Z1이고 마이너스 J의 800이 Z2거든요. 그랬을 때 100V를 가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200에 플러스 J의 600에 마이너스 J의 800이 되겠죠. 거기에 자기 거 마이너스 J의 800에 전체 전압 얼마입니까? 100V가 되겠죠.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구하면 여기 양단의 전압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구하면 그럼 계산기 이대로 눌러주면 되잖아요. 그럼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요. 얘가 얼마 나옵니까? 그냥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만약에 계산기를 누르지 않고 계산한다라고 하면 얘 못 구해요.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계산기를 누르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뭘로 바꿔줘야 돼요? 오음으로 바꿔줘야 되죠. 두 번째 오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분배 법칙 적용해서 걸리는 전압 구하는 거죠. 자, 이것도 계산기 눌러보면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죠. 뭐 이런 것들을 누르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대로 한번 눌러보죠. 분수부터 한번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얼마였어요? 분자에는 마이너스의 800의 호수였죠. 그 다음에 분모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200 플러스 j 600이죠. 200 플러스 600의 호수 뒤에다 붙여줘요. 이렇게 갈 겁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800의 호수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전압을 얼마를 곱했어요? 100V를 곱했어요. 그러면 바로 282.84의 각도가 45도까지 나오잖아요. 각도까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대로 대입하면 크기뿐만 아니라 각도까지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적어봤던 요식 그대로 입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가능하겠습니까? 자, 283이 나오는 이유 알겠죠? 그렇게 회로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렬이 됐던 병렬이 됐던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 관계상 더 하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이제 임피던스에 대해서, 직렬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똑같은 것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제 역수의 개념으로 물론 구할 수도 있어요.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적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피던스 개념으로 그대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다음 시간에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잘 보고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